겉보기에는 친절해 보이지만 사실은 배신자였던 사람을 만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실은 배신을 일삼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드러나는 6가지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의 작은 마을 타마라푸라. 이곳에는 조각사로서 명망 높은 여성 아스바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조각은 신전을 장식하여 마을 사람들의 기도를 지탱하는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스바리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 자비로움 덕에 마을 전체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에 길에 낯선 나그네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라자. 화려한 의상에 몸을 감싸고 우아한 말투와 태도로 마을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귀족 출신이라 소개하며 여행의 피로를 풀고 싶다며 마을에 머무르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품위 있는 모습에 마음을 빼앗겨 그를 환대했습니다. 아스바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음식과 쉴 곳을 내어 주었습니다. 부디 이 마을에서 쉬었다 가세요. 아스바리가 그렇게 권유하자 나라자는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나라자는 금세 마을의 인기인이 되었고 흥미로운 이야기와 지식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가 타마라푸라에 머물기 시작한 뒤 마을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정. 한 외모와 점잖은 행동거지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단숨에 인기인이 된 것입니다. 춤이나 잔치가 열릴 때면 나라자는 여행 중에 듣고 본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풀어놓았습니다. 먼 이국 왕국의 번영과 진귀한 물품 이야기에 마을 사람들은 눈을 반짝이며 그의 말에 푹 빠졌습니다. 한편 나라자에게는 숨겨진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신전에 보관된 고대 조각을 손에 넣기 위해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려는 계획을 조용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선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자 작은 거짓말들을 쌓아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껏 여러 마을을 돌며 사람들을 도와왔습니다. 이 마을에서도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겸손하면서도 자부심이 묻어났고 그런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나라자는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을의 중심 인물인 아스바리의 평판을 조금씩 흔들고자 했습니다. 아스바리 씨의 조각은 정말 훌륭하지만 그 정도 재주를 가진 분이라면 왜 더 넓은 세상에서 평가받지 못하는 걸까요? 언뜻 칭찬 같았지만 마을 사람들 중에는 정말 더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아 마땅한데 라며 의문을 품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자는 직접적인 비판을 하기보다는 미묘한 의심을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 아스바리와의 신뢰관계에 금이 가도록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라자의 술책이 진행되는 사이 아스바리는 그의 행동에 어딘가 이상한 느낌을 조금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매력적인 태도에 감탄했지만 대화 내용에 어쩐지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아스바리는 용기를 내어 나라자에게 물었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하신 당신이 방문했다던 마을 얘긴데요. 왜 그 마을 이름은 기억 못하시는 거죠? 나라자는 잠시 놀란 기색을 보였으나 곧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제 기억력이 문제겠지요. 워낙 많은 마을을 돌아다녀서 종종 혼동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 대답은 언뜻 보면 납득이 가지만 아스바리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안의 씨앗이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나라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의 오래된 조각이나 신전의 역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을 배울 수 있다면 이 마을의 문화를 더 널리 알릴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감격했습니다.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가 칭송받는 건 자랑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라자의 제안에 찬동하여
신전에 보관된 조각을 보여주기로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아스바리는 이 결정에 강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그가 마을 문화를 알리고 싶다면 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을 텐데. 그녀가 여러 차례 마을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려 했지만 그들은 이미 나라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고 아스바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자가 마을에서 차지하는 존재감이 커질수록 아스바리의 불안도 커졌습니다. 겉보기에는 친절하고 온화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숨은 의도가 있다고 그녀는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자의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은 오직 아스바리뿐이었습니다. 나라자가 계속 마을에 머무는 동안 아스바리는 점점 고립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품고 있는 의심을 마을 사람들에게 털어놓아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나라자를 더욱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나라자 씨는 정말 박식하고 친절해. 마을의 미래를 위하는 게 분명하잖아. 어느 여인이 그렇게 말하자 주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아스바리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마음 한구석에서 소용돌이치는 불안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나라자가 가끔 보이는 말의 모순을 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걸까? 마을 사람들은 나라자의 따뜻한 미소와 언변에 완전히 매료된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스바리는 가까운 친구에게 용기를 내어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마을 광장에서 친구를 불러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라자 씨, 어떻게 생각해? 아스바리가 묻자 친구는 약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 같아. 마을을 생각해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잖아. 넌 왜 그분을 의심하는 건데? 그 말에 아스바리는 변명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그녀의 의심은 그냥 느낌에 불과하니까요. 그래도 그녀는 어렵사리 말문을 열었습니다. 글쎄, 그의 말에는 묘한 위화감이 있어.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기도 하고 그의 친절 뒤에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하지만 친구는 쓴웃음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넌 아마 피곤해서 그런 거야. 나라자 씨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친구의 말에 아스바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위 모두가 나라자를 찬양하는 상황에서 자신만 그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스바리는 창 너머로 들려오는 마을 광장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나라자를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마을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아스바리 마음속에서 불안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는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다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자가 마을에서 인기를 끄는 동안 그의 영향력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완벽히 얻어내기 위해 교묘한 계략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롭고 선의로 가득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스바리를 고립시키기 위한 덫이 점차 곳곳에 깔리고 있었습니다. 아스바리 씨의 조각은 정말 훌륭하죠. 하지만 마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좀 더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라자의 이런 말에 마을 사람들 마음속에는 은근한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녀의 조각이 뛰어나긴 하지만 그게 정말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무렵 아스바리는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나라자의 언행에 모순이 있다고 느꼈지만 그걸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없어 아무도 그녀의 의심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환고하고 변화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시선마저 생겨났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이 터졌습니다.
마을 신전에 보관되어 있던 귀중한 조각의 일부가 도난당한 것입니다. 마을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조각이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당혹스러운 마을 사람들은 곧바로 범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라자는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귀중한 조각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조각사인 아스바리 씨 말고는 없지 않을까요? 그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스바리에게 쏠렸습니다. 설마. 아스바리는 당황하며 간절히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 조각은 마을의 보물이잖아요. 제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자의 침착한 태도와 조리 있는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혹시 정말 아스바리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스바리 씨의 말이 사실일까? 마을 사람들은 갈피를 못 잡고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아스바리는 마을 외곽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깊은 외로움이 뒤엉켜 있었지요. 나는 분명 마을을 위해 헌신해왔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 조각을 훔치는 짓 따위 한 적도 없는데 아무도 믿어주질 않아.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 그때 마을의 장로가 아스바리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아스바리여, 나는 너를 믿고 싶다. 하지만 마을 분위기는 나라자 쪽으로 기울어 있다. 내 진실을 직접 입으로 밝히지 않는 한 아무도 설득되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들은 아스바리는 가슴 한구석에 작은 희망이 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마을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깊이 고민하던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움직이겠노라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스바리는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밝히고 동시에 나라자의 행동에 숨은 의도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에는 아직 많은 장벽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라자의 책략이 조용히 이어지는 가운데 아스바리의 외로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스바리는 마을에서의 고립이 깊어지는 가운데 자신이 결백하다는 걸 증명할 방법을 찾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문득 마을 외곽에 사는 코소비라바드라를 떠올렸습니다. 비라바드라는 널리 존경받는 승려로 부처의 가르침을 깊이 깨우쳐 지혜로운 말로 많은 사람을 인도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아스바리는 희망을 찾아 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라바드라가 머무는 암자는 고요한 숲과 푸른 나무에 둘러싸인 고지였습니다. 지친 얼굴을 한 아스바리를 본 비라바드라는 온화한 목소리로 맞아 주었습니다. 아스바리여,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거라. 아스바리는 마을에서 벌어진 일을 처음부터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나라자의 등장부터 교묘한 술책, 조각 도난 사건과 자신에게 드리워진 의혹과 고립,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사실까지. 이야기를 끝마치자 아스바리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마을을 해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계속 마을을 위해 헌신해왔는데 아무도 절 믿어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비라바드라는 잠시 눈을 감고 명상하듯 고요히 있다가 잔잔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스바리여, 사람의 마음은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시험받는 법이란다. 배신을 저지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어. 그것을 간파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그러고 나서 비라바드라는 덧붙였습니다. 배신을 일삼는 자는 대체로 다음 6가지 행동을 취하지. 이걸 기억해 두거라. 첫째, 거짓말을 한다. 자기를 좋게 보이거나 남을 공경에 빠뜨리려 거짓을 말한다.
둘째, 이중적인 말을 한다.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여 신뢰를 갈라놓는다. 셋째, 책임을 전가한다. 문제가 생기면 남에게 죄를 덮어 씌운다. 넷째, 비밀을 누설한다. 원래 지켜야 할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려 타인을 해친다. 다섯째, 자기에게 유리할 때만 접근한다. 필요할 때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 이익이 사라지면 멀어진다. 여섯째, 다른 사람을 교묘히 조종한다.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움직여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나라자의 행동을 떠올려 보렴. 이 중 하나, 아니면 전부가 해당되지 않겠느냐. 아스바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라자가 해온 행동이야말로 이 6가지와 정확히 부합했던 것입니다. 그의 거짓과 술책에 의해 마을 전체가 분열되었다는 사실이 선명해졌습니다. 비라바드라는 이어 말했습니다. 단, 배신을 간파하는 게 최종 목적은 아니다. 그걸 지나치게 파고들면 본인 역시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히게 되지. 불교의 가르침은 마음의 평정을 가장 중시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에게 하나의 가르침을 전수해주마. 그것은 정어의 실천이란다. 정어란 말을 신중히 골라서 정직하고 이로운 것을 말하는 것을 뜻한다. 거짓말이나 악담, 험담을 피하고 남을 해치지 않는 말을 쓰는 거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정어를 지키면 결국 진실이 드러나고 너는 다시 신뢰를 되찾게 될 거야. 그 가르침에 아스바리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비라바드라의 조언을 가슴에 품고 그녀는 다시 마을로 돌아갈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아스바리는 광장에 서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마을을 위해 일해왔지만 지금은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제 과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한때 다른 마을에서 제가 만든 조각이 무너져 사람들을 실망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그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겪고 저는 이 마을에서 누구보다 노력해왔어요. 눈물 어린 아스바리의 고백에 일부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진실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수지만 그녀를 다시 지지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아스바리 씨 말씀을 믿겠어요. 그동안 그녀가 마을에 헌신해온 걸 잊으면 안 되죠. 조금이나마 지지를 얻자 아스바리의 마음에는 새로운 힘이 생겨났습니다. 나라자의 배신을 밝혀내고 마을을 지켜내야 한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스바리는 소수의 지지자들과 함께 코우소우비라바드라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정어를 지키고 말의 힘으로 진실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나라자의 거짓말과 술책으로 마을이 분열된 가운데 아스바리는 뜻을 함께하는 이들과 조용히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자가 하는 말에는 모순이 많아요. 하지만 그걸 증명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아스바리는 지지자들과 함께 나라자의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 무렵 나라자는 또다시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새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을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오랜 가치관을 고쳐잡고 새 시대에 걸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신전의 조각을 더 많은 이들에게 공개해 가치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마을 발전을 위하는 말 같았지만 아스바리는 다른 속셈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조각을 공개한다는 명목으로 훔쳐낼 기회를 찾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의심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지지자 중 한 명인 젊은이 카샤는 나라자의 움직임을 몰래 따라다니다가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밤늦도록 혼자 신전에 들어가 뭔가를 살피고 있었다는 사실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가 뭘 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카산의 보고를 받은 아스바리는 신중하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되 증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그녀와 동료들은 신전 안에서 발견한 사소한 흔적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각의 파편, 바닥에 남은 이상한 자국들, 나라자가 관여했다는 걸 암시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무렵, 나라자는 더욱 교묘한 계책을 쓰며 마을 장로들에게 접근해 아스바리의 과거를 다시 들춰냈습니다. 아스바리 씨는 예전 마을에서 큰 실수를 저질러 쫓겨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마을의 미래를 책임질 자격이 있을까요?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흔들렸지만 아스바리를 지지하는 이들은 맞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과오를 이겨냈고 이 마을을 위해 누구보다 힘써왔잖아요. 과거의 실수가 그녀의 가치를 깎아내는 근거가 될 순 없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아스바리는 냉정을 유지하며 정어를 지키려 했습니다. 제 과거가 여러분에게 의심을 품게 했다면?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저는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있었기에 저는 배웠고, 이 마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솔직하고 진지하게 들렸고, 마을 사람들 중에는 서서히 그녀를 믿어주려는 이들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그날 밤, 아스바리는 지지자들과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도난당한 신전 조각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고 나라자의 배신을 만천하에 드러내려 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행동을 계속한다면 반드시 진실이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모아 마을 사람 모두 앞에서 사실을 밝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스바리의 마음속에는 비라바드라가 전해준 가르침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짓과 음모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옳은 말과 행실로 맞서라. 아스바리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불안과 의심이 뒤엉킨 상황이었지만 아스바리는 소수의 동료들과 함께 차근차근 진실을 드러낼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나라자의 술책을 꺾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코우소비라바드라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긴 채 한때 갈라져 가던 이 마을을 다시 하나로 묶는 것. 그것이 아스바리의 진정한 바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스바리와 지지자들은 마을 광장에 모여 마을 사람 전원의 앞에서 진실을 밝힐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나라자 역시 그 자리에 나왔지만 어딘가 전처럼 여유롭지 못한 표정이 엿보였습니다. 아스바리는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이 조각 파편을 보세요. 그녀가 내민 파편은 신전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지지자들의 조사 결과 이 파편이 나라자의 옷 일부 소재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파편은 신전에서 사라진 조각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가 나라자 씨 옷에서 떨어진 것과 같은 것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나라자의 차분한 태도에는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게 제 것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그곳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나요? 그러나 아스바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전에 여러 번 혼자 들어가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당신이 장로들에게 제 과거를 와전에 퍼뜨렸고 마을을 분열시키려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아스바리의 말에는 강인함과 진실에 대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고 그것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자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더니 결국 그도 체념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모든 걸 인정하겠다. 난 이 마을을 이용해 내 이득을 취하려 했을 뿐이야. 그게 목적이었다. 그의 고백에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그를 마을에서 쫓아내자고 소리쳤지만 아스바리는 침착하게 만류했습니다. 여러분, 분노나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비라바드라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실이 밝혀진 뒤야말로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라자 씨 또한 실수를 저지른 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노가 아닌 용서로서 마을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잠잠해졌고 격앙되었던 마음이 차분함을 되찾았습니다. 나라자는 마을을 떠났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아스바리의 진정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중심으로 마을 전체가 단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원이 협력해서 이 마을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갑시다. 아스바리의 호소에 마을 사람들은 힘차게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 또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신전에는 새로운 조각이 봉헌되었습니다. 바로 아스바리가 새로 깎아낸 작품으로 마을의 끈끈한 유대와 자비의 마음을 상징하는 조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앞에서 손을 모으며 다시금 평온한 나날을 찾아갔습니다. 아스바리의 마음 속에는 계속해서 코소비라바드라의 가르침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고 분노를 버리며 자비를 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인함이자 평화를 이루는 길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을의 미래에는 한때의 분열된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고 다시 하나로 뭉친 사람들의 웃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분열과 화합,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아스바리가 선택한 정어와 자비의 길에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울림을 주는 보편적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관계에는 오해나 배신이 따라오기 마련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노와 집착을 내려놓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 수 있었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